예, 지금부터 오늘 고용노동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일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2026년도 고용노동 행정에 대해서 이런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 정부가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어떤 절감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감시를 받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데 특히나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 어렵게 또 모셨고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과 함께 이런 정책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 12개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복합위기와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과거 신고리 원전 5.1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첨예한 우리 사회 갈등 그리고 조정 경험이 풍부한 김재영 위원장님이 경사노위에 오셔서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고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계획도 잠시 봤는데 정말로 깊이 있고 또 국민 주권 정보에 맞는 공론화가 어떤 것인지 많은 구상이 있을 줄 압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저희들이 정말로 많이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기관입니다. 개정노조법 시행과 일하는 사람법 제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또 전문가이시고 아까 김정 위원장께서 결자 해지하시라고 하는 것처럼 평생을 어떤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과 격차 해소, 노사관계를 통한 경제민주화 동반 성장을 이룰 것인가 고민해 오셨는데 두 번째로 이 중노위원장님을 맡아주셔서 우리 노동부로서는 정말로 큰 우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정노조법 시행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는데 제도가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어제는 유튜브 생중계했습니다. 많은 오늘은 녹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댓글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영 위원장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 또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 뜻깊은 정책 간담회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간담회 자리가 진적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작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복합 전환의 시대다, 복합 전환의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널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가 정말 중요하고 기묘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비전이라든지 그런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기타 넘는 또 의견 말씀도 듣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잘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정말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효능감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에서 우리 처장이라 이런 분들하고 큰 차 타고 오면서 시험 보러 간다고 약간 긴장해서 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왔는데 우리 김재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방에 가서 시험 보러 같이 보자고 그랬는데 장관님께서 뭐 한대를 해주고 하셔서 마음이 조금 놓여서 좀 시험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026년에 우리 큰 그림을 그리는 노동부 본부의 장관님하고 또 사회적 대화 2.0을 그리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들은 사실은 뭐 두 기관에서 큰 그림, 넓은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그걸 받아서 하는 분쟁을 다루는 거라서 미시적인 그런 기관입니다만은 저는 올해 장관님이 말씀하신 개정노조법 2, 3조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아마 과시화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서 특고나 플랫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권리박 노동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연말쯤 되면은 저희들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기업별 교섭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은 뭐 국민주권 정부의 중요한 노동 정책이라고 보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조정과 심판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위 조정과 심판을 확고히 하고 제가 볼 때는 새로 부과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그것을 현장에서 뭐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현장에서 너무 큰 기대와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점에 관해서 비판도 하시고 기대도 하는데 좀 한 1년이나 2년 정도 봐주시게 되면은 이 제도가 이 정부에서 아까 장관님 뭐 위에서 말씀하시듯이 완벽하게 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입법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정하게 출발하지만은 나름대로 그렇지 않았으면은 입법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중노위가 안정적으로 가능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과정을 노력할 테니까는 본부 우리 감님들도 잘 한번 봐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올해 업무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용노동부부터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2월 11일 날 저희 고용노동부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 올해 업무 계획을 다 보고 드려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하고 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순서로 올해 현안과 업무 계획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노위 이정환 상임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경사노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 대비 논의와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계속고용 의무 제도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노동에 관한 연구회를 운영해 향후 과제를 담은 녹서를 마련했습니다.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 의제 관련 우선순위를 파악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대화 필요 의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뽑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논의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도 연속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내외 소통과 국제협력 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지역 업종 단위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 촉진에도 힘썼습니다. ILO, OECD, 국제노사정기구 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헝가리, 알제리 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사회위원회와 협력 MOU도 체결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경사노위의 역할과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사실상 사회적 대화는 중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합 전환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히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재개를 넘어 의제 및 논의 방식 등 경사노위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지역, 업종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완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2.0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이해관계 조정 중심에서 벗어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 공동의 미래 시스템 설계를 위한 대화 플랫폼으로 진화 발전시키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공통의 목표 달성 및 참여 주체들이 수기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논의 구조도 공론화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협의와 수기를 촉진하는 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꼽아주신 첫 번째 활성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경사노위 회의를 공개 원칙으로 운영하여 경사노위를 닫힌 회의실에서 열린 대국민 공론회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가칭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 개설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기후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전환의 위기는 특정 업종과 지역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업종 지역이 연계된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업종의 사회적 대화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 등 지역 사회적 대화 모델도 발굴해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단을 설치하고 경제 노동 분야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노사정의 역할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적 대화의 문턱을 낮춰 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고령자,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그간 사회적 대화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사노위 내 청년, 여성, 비정규, 소상공인 등의 계층별 위원회도 내실화하고 국민들이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도 설치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경사노위 1기를 조속히 출범해 이상의 중점 과제를 경사노위 참여 주체와 지속 협의하면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중앙노동위원회 김유진 사무처장님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현안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간의 노동위원회 업무 성과를 보시게 되면 작년 노동위원회 전체 사건은 22,677건으로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약 97%가 법원 소송 제기 없이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 소송까지 간 약 3%의 사건의 경우에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87.8%가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제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재심 판정 유지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료로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제도도 활성화되면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40에서 50%의 조정 성립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17.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될 숙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건이 증가하고 고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직권조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노동 분쟁에 대한 상시 조정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분쟁 해결 중심 기관이 된다는 비전 하에서 노동법 개정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심판 기능 강화, 적극적 노동 분쟁 조정, 분쟁 개발 기반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 부여된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이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하청 실질적 교섭을 통해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기위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위원까지 포함해 실행 방안 TF를 구성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사용자성, 노동쟁의 판단의 기준과 적용, 교섭 절차별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업무 추린 지침도 마련해 모든 위원과 조사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분쟁 구조가 특수한 특고 플랫폼 종사자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저희 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도 촉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해서 초기업 단위 교섭 단위 결정, 단체 협약 효력 확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노동위원회가 맡게 될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노동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나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 심판 기능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차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조사, 여타 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상 차별의 실질적 시정을 위해 간접 차별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심부터 간접 차별에 대한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 차별 관련 판례, 왜곡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 가이드도 마련해 제공하면서 교육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조정 기간이 짧아 복잡한 노동 분쟁의 경우 그 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인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동 분쟁 발생 전부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사후 조정을 포함해 지속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준상근 조정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노위와 노동부 본부, 진노위와 지방노동관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개정 등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실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관 조정위원회 조정 역량을 제고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매뉴얼을 업데이트시키고 진호위별로 워크샵, 현장 교육, 학습 모임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AI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접근성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분쟁 해결에 조직의 역량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사건 신청 확대, 사건 접수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노동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분쟁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작업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 30분간 장관님과 두 분 위원장님 중심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고라기보다는 사업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코멘트 할 게 없을 정도로 잘 봤는데,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잘해야 된다고 뭐 당부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경사노위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저는 우리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우리 노동부와 함께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가장 큰 우두머리라 이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도 사실은 극심한 분열 이런 걸 딛고 위대한 대한 국민의 힘을 하나로 이제 모으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설득의 기술이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제 경험을 비춰본다면 파업만큼 어려운 것이 교섭이었습니다. 파업은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교섭은 뭔가를 양보해야 합니다. 무엇을 덜 양보할 것인가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론화, 이것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유일한 힘이고,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특히 ILO 또 국제노총 저희 짧은 식견을 넓히는 데 있어서 대화 자체가 목적이란 말을 한동안은 몰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화 자체가 목적이란 것은 상대를 일단 존중한다는 것이고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공화국을 만들었던 누군가 이야기했던, 내가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그 발언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함께 싸워주겠다는 것이 공화국의 출발이었다고 볼 때, 김정일 위원장님께서 이거 사회적 대화 버전 2를 갖다가 계획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력을 한 단계 높이는, 그리고 제가 잘 쓸 말로 신뢰자산을 구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뭐 의제 발굴에서부터 보니까 참여자들 다양하게 하는 거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노동부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2.0의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경사노위가 진정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현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파트너십을 얘기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 주체들이 과연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적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그 사회적 대화의 참여 주체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대화의 구조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대화의 어떤 패러다임을 단순히 재개하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재구조화를 꾀하겠다고 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제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의제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일 크게 역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차일 텐데요.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대화가 일종의 사실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도 이런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이 이런 노사정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로 공론화 절차를 다양하게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취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경사노위가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를 해왔고 상대적으로 지역의 문제 또 업종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비중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소홀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비중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지역 문제 그리고 또 업종에 따른 그 지역 산업의 문제를 그 관계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중증적 사회적 대화의 지원에 조금 더 과거보다 큰 비중을 두어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단을 한번 꾸려보고 또 사회적 대화의 지역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아카데미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정부로 이야기할 때 결국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니다. 집단 지성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2,500명 대상으로 국민 인식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하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 사실 우리 노동부 제가 뭐 소임을 맡고 6개월 했는데 가장 뼈아픈 부분이 바로 이거 줄지 않는 산재하고 쉬었음 준비 중 청년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사정 모두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고 또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 온 나라가 나서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온 나라 나선다는 것은 모든 주체들이 같이 이 문제에 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은 정말로 정확하게 있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담당 실장들 혹시 토론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우리 13만 고용노동부 구독자들과 김영훈 TV 10만 명 합치면 23만 명이 보고 계시니까 자기 소개 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임위원께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카데미는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저에게 뭐 꿈이라기보다는 소임이 있다면은 근로감독관 그 나라의 노동 수준을 보려면 근로감독관의 어떤 직무 역량을 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까지 2,000명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또 대폭 증원하는데 전문 양성 뭐 우리 인재개발이라 하죠. 없다는 거 사실이 좀 놀랍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그다음에 이러한 노사 자치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행정이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문적인 어떤 인큐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교섭하고 하는 그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설득의 기술보다 설득의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설득당할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카데미 어떻게 하시고 뭐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온오프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 저희가 위탁하는 할 수도 형태로 있고. 운영할 수도 있겠고 네. 저희 위원회에서 네. 직접 장소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방법은 저희가 좀 연구 영역 등을 거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그다음에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 네, 장관님 주셨던 말씀처럼 실제 대화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라는 네. 전문가들이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꾸려야만 이 말씀하신 문제인식, 대화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영역을 좀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연구 영역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이 되면 금년 단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예산이 따로 확보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단위 할 수 있는 거는 관련된 기관하고 협업을 좀 해서 우선 시범 과정이라도 한 번씩 해서 성과 평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예산을 태워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김에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경산어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간 사회적 대화를 많이 진행했던 노하우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다른 쪽 하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분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단은 그 전문가분들 네트워크 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엮어서 그분들이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때 의제 선정부터 일련의 과정들을 컨설팅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서포팅하는 형태로 묶어보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역 사회적 대화나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붙이면은요.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는 크게 자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맨 첫 번째는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지. 저희가 중앙 단위에서는 이제 사실은 중앙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사실은 이제 초기에 이끄는 역할을 할 텐데 중앙정부의 의지는 저희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지방정부가 그런 면에서 어떤 의지랄까요? 이런 면에서 일관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견인하고 이끌어낼 수 있고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량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걸 견인해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역량을 채워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지원단이나 아카데미도 이제 그런 역량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주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성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실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고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들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크게 뭐 보조금 사업 등이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 저희 경사노위법에도 그런 지역 사회적 대화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금 거의 편성이 안 돼 있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효적으로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시는 사업을 펼칠 때 저희도 같이 좀 뭔가 협업하거나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의논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의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국제노동기구 설립 목적에 관한 헌장 우리가 흔히 하면서 필라델피아사는 노동상품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뭐 일부의 빈곤은 전체 번영을 위협한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노사정 3자
불굴의 의지로 제가 좀 그거 보고 야 이런 말을 하다 불굴의 의지라고 왜 썼을까 했는데 정말로 진한하고 고단하다는 거지. 불굴의 의지로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가 그게 기억에 너무나 남는데요. 이 3주체가 절대 대화의 끈을 놓치지 말고 불굴의 의지로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야만이 위원장님께 얘기했던 그런 진정성이 서로에게 통하게 된다는 건데 좀 그 첫 번째로 의지를 꼽았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혹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런 간담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유익한 자리인 것 같고 서로 또 이렇게 정책도 공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역 노사민정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어제 수속기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노사발전재단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노사 파트너십 상생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업종별로 뭔가 이렇게 상생하는 사업들을 새로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원어청 격차 해소를 위한 무슨 협약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들도 노사발전재단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노동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원화청 할 때 지방청하고 또 하지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 좀 경산호위 그다음에 저희 또 노발재단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노발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또 큰 게 4.5일제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같이 좀 지역 단위에서 경산호위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저희가 상임위원님하고 실무적으로 조금 더 논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협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실무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회적 대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카데미 구성도 하시고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단도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시려는 계획 말씀 주셨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 마련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올해 연구 영역 통해서 좀 구체화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예산 조치나 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산 작업은 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이제 중기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에 이제 전체 예산 편성안을 만들어서 예산처 제출하고 이제 실무 협의를 하니까 편성하는 단계에서 좀 거칠게라도 대략적인 안을 좀 주시면 그런 것들이 예산 이제 반영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연구 영역이나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오면 하반기에 예산처 협의할 때 좀 더 상세한 방안들 협의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중노위 관련해서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K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참 겁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야말로 그동안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왜곡됐다고 해야 될까요? 노사관계의 사법화,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노사자치 아까 제가 아예로 계속 사회적 대화 이야기합니다만은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고 일터 민주주의가 요란한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 32조, 33조를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현하자라는 것인데 오늘 중노위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정말로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청 노동자들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없었던 그래서 노조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봐야 효능감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노조조차 이른바 근로자성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근로자성 인정받는 국민만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권리를 줬으면 국가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안 된다 제3의 신분 고착시키는 거다 김영훈 장관은 그 잘못된 법 즉각 폐기하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평소에서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그 보면 이제 그 비판의 요지는 분쟁 기구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예? 근로자 추정제 해가지고 다 근로자로 포섭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우리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나 이런 비판도 있는데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위원장님의 고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관해서 너무 또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근로자 추정 제도를 넣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넣게 하면 넣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조금 뭐 여기 진행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관님하고 저희들이 그전에 공약 만들 때 고민했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 그 기본법을 만들면은 일단은 만들어서 조금 추상적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세월이 지나면 또 좀 구체화하겠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 봅니다. 그러는데 저희 또 노동 분쟁하는 데는 또 구체적으로 사건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올해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거고 그게 조금 추상적이거나 조금 지연된다 그러면은 저는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기다리게 되면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되면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법이 올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사건이 많은 서울진호위, 경기진호위, 중노위를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서 결국은 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이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방치하지 말고 바깥에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보고 거기서 필요한 한 6개월이나 1년 해보게 되면 뭔가 시사점이 나올 거고 그 시사점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노동부에다가 뭐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한 1년 해보면 노동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거기서 또 발전된 방안을 가지지 않을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갈 거고 그게 조금 딜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보면은 시사점이 나오면 노동부랑 한번 협의를 해서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방치했다가는 5년 안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극으로서는. 뭐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조금 노동계나 이런 사람들 일부 학자들이 이제 비판이 있는 건 압니다. 알지만은 그래도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업무보관 그걸 할 거고 조금 딜레이 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 여름부터 세계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한 1년 해서 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비판하는 분들의 요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뭐 더 주저넘게 그 잠정적 유토피아 이런 말도 막 빌려다 쓰고 했는데 우리가 뭐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고 첫 발을 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하면서 근로자 추정제도 저희들이 같이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 두 가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은 노조법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동부하고 한번 워크숍을 한번 뭐 깊이 있게 한번 해서 QA도 서로 한번 해보고 정말로 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들 사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워크숍 한번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이거 노조법 2, 3조 때문에 우리 노동위원회 업무는 많아지고 뭐 조사관들 또 처우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고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토로하셨는데 올해의 조사관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군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해의 조사관 이번에 노조법 시행령 관련해서 노조법 시행 관련해서 아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했는데 있으면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 공동 워크숍 어떻습니까?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노동부에서 아마 교섭 창고 단일화에 관련된 시행령에 관해서 지금 재입법하고 있다는 제가 봤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사무처장이 얘기했듯이 이 심판 파트와 조정 파트에 TF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달 정도
2개월 목적이지만은 1월 정도 지나면 대략 얼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뭐 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노동부 저 감염 둘이 있네. 저 사람들하고 제가 볼 때 생각이 같으면 다행인데 다를 수도 있어서 네. 3월 10일 시행하기 전에 네. 2월 중순 뭐 네. 구정 전이나 후가 좋을 수도 있겠네. 네. 한번 하면은 네. 서로 좀 의견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 조율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네. 저기 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당초에 애초부터 이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노동위원회하고 같이 해왔고요. 지금부터 노동위원회하고 노동부하고 이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어떤 방향과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뭐 구석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과 부탁 말씀을 김정희 위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영국 사회에서 이제 그 오래된 이 공장법 체제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로벤스 위원회라는 참고로 우리 본부장이 그 로벤스 위원회 번역하신 분입니다. 네, 보고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그 당시에 사실 당대 비판을 많이 받긴 했었는데 영국 사회 안전보건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무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고용 임금이나 이런 다른 노사관계에 비해서 상대적 무관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면 위원회에서 지금 국민 인식 조사하니까 사회적인 대화의 필요 1등이 고용도 아니고 안전한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 속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안전한 일터의 문제인데 이것이 노사정이라는 테이블에만 앉으면 상대적 무관심 때문에 상대적 무관심이라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결정이나 한 발짝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라는 이름이 아니로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라는 것들이 더 큰 틀에서 노사정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로서 이 주제가 어떤 방식의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꼭 그 위원장님의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하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좀 괴리가 있었나 하는 점에서 우선 놀랐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안전한 일터 관련된 의제는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뭐 고용노동부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더 많이 고심하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는 내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하게 또 같이 이렇게 분업하거나 또 협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실장님들, 차관님들 하실 말씀? 고용실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회적 대화 필요 의제로 두 번째가 청년 취업난 해소가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주제 중에 하나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각 부처가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경사노위하고 또 같이 사실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지역의 노사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데 지금 저희 고용실에서 지역고용 활성화법 제정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고용 심의회와 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서로 보완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경사노위하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김윤 처장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잘 지내세요? 네? 잘 모시라고 제가 예, 잘 하고 있고요. 네. 뭐 특별히 뭐 추가할 내용은 없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위원회에 와 보니까 그 저희가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심판이나 이런 걸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만든 정책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갖다 여기 오니까 아주 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정과제에 대한 거 시급한 것들 먼저 하고 있지만 조금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저희가 하면서 물론 일은 다 독립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느낀 것들을 갖다가 고용부하고 적절히 공유하는 것들이 앞으로 제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뭐 참가자들 하실 말씀 없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뜻깊은 간담회였습니다. 특히나 경산호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 시즌2가 너무나 기대되고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와 뭐 예산 관련된 거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가시적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 중노위하고는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가 흔히 이론과 실천, 형식과 실질 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균형을 잡고 하는가 중요한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론과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아까 금방 김유진 처장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부에서 아마 정책도 많이 했는데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브리핑을 할 텐데, 노조법 중노위와 관련해서는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나 노동부가 모든 어떤 가능성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샵, 아까 담당 국장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뭐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어떤 제도도 신뢰 자산이 없는 속에서는 사상 누각입니다. 허장성세입니다. 저는 우리 경산노위, 중노위, 노동부가 정말로 노사 간에, 노노 간에, 노정 간에, 노경 간에 무너졌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경산노위 위원장이 말씀한 첫 번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당하겠다는 자세로 설득도 하고 또 정밀하게 제도도 만들고 또 현실에 부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항상 국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 민주공화국의 가치 대통합도 이뤄내고 일터드 민주주의도 완성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반열 위에 올라서는데 고용노동부, 경산노위,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역할을 한 2026년에 해가 됐다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말씀 없으면 이렇게 마칠 가는데 어떠세요? 네. 정규 방송 관계로 딱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것으로 고용노동 유관기관 정책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